나는 3년차 가드너다. 5월과 6월의 풍성한 꽃을 위해 장미와 수국에게 비료를 주는 3월 중순의 폭설이라니. 서울 기준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를 동반한 꽃샘 추위가 한바탕 몰아치며 봄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던 꽃들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래서 먼저 꽃샘 추위와 폭설이 지나간 후에 마당 상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가장 걱정이었던 건 엔들레스 서머 수국. 초록초록 눈을 키우고 있던 이 아이가 갑작스런 추위와 폭설로 꽃눈이 다 얼어버리면 올해의 수국 농사도 끝. 그래서 다시 급하게 방한 부직포를 덮어주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부직포를 벗겨내보니 다행히 초록의 눈들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이대로 쭉 쑥쑥 큰다면 6월 초여름에 작년 정도의 수국꽃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튤립은 폭설 전 10cm 이상으로 쑥 자란 아이들이 있었다. 이 아이들이 눈에 덮이고서도 얼어 죽지 않고 과연 무사할 것인가. 많아도 가드닝 3년 동안 처음 겪어보는 돌발 상황. 하지만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강한 튤립들은 눈이 녹은 다음 아무 일 없다는 듯 쑥쑥 키를 더 올리며 누구보다 든든하게 봄 정원의 단단한 초록을 담당하고 있다. 튤립보다 개화가 빠른 수선화도 걱정 한가득은 마찬가지였다. 만안의 마당꽃 중 개화가 가장 빠른, 그리고 유난히 얼굴이 큰 수선화 딕 와일드는 이미 꽃대도 올리고 있었는데, 눈과 추위에 이렇게 자란 잎과 꽃대가 녹아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잠시, 추위가 지나가자마자 보란듯이 더덕으며 역시 튤립만큼 추위에 강한 봄의 전령사다운 모습이다. 장미도 큰일이었다. 3월 중순 가지치기 후 눈들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며 성미급한 녀석들은 벌써 잎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봄 기지개를 켜고 있던 상황. 마지막 꽃샘 추위가 지난 후 가지치기를 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급했나? 과거의 나 제발 그러지 마. 온갖 번뇌지옥에 빠졌던 며칠. 천만다행히도 장미의 새로운 눈과 잎 모두 안전. 그리고 전정을 한 가지들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없이 3월의 꽃샘 추위를 무탈하게 넘긴 듯하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폭설과 꽃샘 추위는 이제 진짜 바이바이. 3월에 예정된 가드닝 일정을 마무리할 시간. 3월의 굵직한 가드닝 노동 두 가지는 지난 일기에서의 장미와 수국 가지치기와 이번 일기에서 다룰 장미와 수국 비료주기. 3월 이맘때의 적절한 비료는 3월과 4월 동안 장미와 수국이 잎과 가지를 쑥쑥 올려 5월의 풍성한 장미개화, 6월의 풍성한 수국개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고선 6월 중순과 하순 꽃피느라 고생한 장미와 수국에게 다시 한번 비료를 투입해 장미의 활력 보강과 여름 개화를 준비하고 수국은 내년에 꽃을 만들 영양분을 비축한다. 수국은 이렇게 6월에 한 해의 비료를 마감. 장미에게는 9월에 가을 개화와 월동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더 비료를 주게 된다. 즉 장미는 3월, 6월, 9월에, 수국은 3월과 6월에 비료를 주는 것이 연간 스케줄. 특히 3월의 비료는 봄과 초여름, 장미와 수국의 풍성한 메인 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비료이니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가드닝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꼭 챙겨줄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따라 장미에게는 장미 전용 유기질 비료인 로즈골드를, 수국에게는 수국 전용 비료는 아니지만 특히 수국에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만안의 수국에게 4년째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유기질 비료 프로파머스를 엔들레스 썸머와 목수국에게 각각 주었다. 그리고 다 주고 남은 비료는 초아들에게도 슬슬 뿌려주기. 어떤 분들은 초아들에게 비료를 주면 너무 웃자라 버린다고도 하시지만 유기질 비료 몇 알씩을 뿌려 정원의 흙도 좋게 만들 겸 겸사겸사 장미와 수국에게 주고 남은 소량의 비료를 처리하고 있다. 3월 가드닝의 큰 행사, 가드닝 한 해의 밑그림 그리기, 가지치기와 비료주기를 마치고 돌아보니 숙군 야생화들의 새싹이 쑥쑥 솟아나 마당 여기저기 초록이 어느새 쑥 번져가는 중이다. 쿤꽁의 비름의 동글동글 새싹은 아니 어쩜 새싹이 이런 모양으로 나올까 매년 볼 때마다 신기하고 귀엽고, 토플 러브 퍼레이드는 새잎이 진짜 단단한 톱날 같아. 하지만 서양 토플은 부들부들 장난감 톱날.
베로니카 로얄블루와 꼬리풀 퍼스트글로니는 비슷한 듯 다른 듯 동글동글 작은 잎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고, 숙군 세이지도 작은 새잎이 하나둘 나오나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몸집을 키우고 있다. 작년에 반쯤 정리한 부츠 같은 차이브도 동그란 보라색 꽃을 피우기 위해 또 만화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열심히 몸집을 키우고, 반음지의 메발톱은 잎을 돌돌 말며 세상으로 나와 아직은 봄날의 공기가 수줍은 것처럼 여린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훌쩍 커버린 녀석은 숙군 제라늄 버시 컬러. 울망졸망 하얀 꽃잎에 보라색 줄무늬가 특징인 이 꽃은 끝없이 품을 키우며 늦은 봄 초여름 정원에 앙증맞은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지피 펠렛에서 포트로 옮긴 펜지와 비올라 그리고 페추니아가 부모의 품을 떠날 만큼 덩치를 키웠다. 이 정도 기온이면 마당에서 살기에도 충분. 꽃을 피우기 시작한 몇몇 아이들도 있어 이 친구들은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시켜 주었다. 화분과 노지에 자리 잡은 펜지와 비올라는 덩치를 더욱 키워 지금부터 장마 전까지 수십 송이의 꽃을 피워내며 봄날의 정원을 빛내준다. 그러니 지난 겨울 파정부터 지금까지 한 땀 한 땀 키워왔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는 않고, 화분과 마당에서 가득가득 풍성한 펜지와 비올라 꽃을 보면 마냥 좋다 좋아 가드닝의 재미와 기쁨을 듬뿍 느끼게 된다. 봄의 아지랑이처럼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과 정원을 데우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른거리는 봄 햇살과 함께 하나둘 번져나가는 형형색색의 꽃잎들. 나의 작은 정원은 어느새 현실을 벗어난 공간. 이렇게 나만의 천국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럼 만화의 가드닝 일기 오늘은 이만. 일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